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5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켈륨의 현자들.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켈륨 주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먼저 기초를 파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쳤다. 형제들이여, 동포들이여, 우리는 이곳을 파고 또 파고 있는데 이 흑사는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인가? 켈륨의 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끝에 이렇게 선언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먼저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 흑산을 메운다.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온 흙은 어떻게 하고?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 켈륨의 현자들은 다시 생각한 끝에 말했다.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처음 구덩이에서 나온 흙을 채운다. 켈름이 창건되고 그 중앙에 훌륭한 시나고그가 건설되자 희사함을 두기로 했다. 어느 날 켈름의 주민들은 기도하러 왔다가 그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켈름의 랍비와 현자들은 신중하게 대책을 협의해서 새 희사함을 도둑의 손이 닿지 않는 천장에 매달기로 했다. 그런디 며칠 뒤 시나고그의 관리가 랍비에게 와서 보고했다. 랍비님, 희사함이 도둑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희사하려는 이의 손에도 닿지 않습니다. 랍비는 곧장 켈룸의 현인들을 소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한 결과 시나고그 안에 사다리를 놓아서 희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흘러 이윽고 겨울이 되었다. 온 도시가 순백의 눈으로 뒤덮였다. 그러자 걱정 많은 켈룸의 주민들은 도시를 돌면서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시나고그의 관리가 이 아름다운 눈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호소했다. 역시 켈룸의 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다. 앞으로 시나고그의 관리는 눈 위를 걸어서는 안 된다. 2명의 남자가 관리를 짊어지고 도시를 돌아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어느새 관리도 몹시 늙고 쇠약해져서 매일 아침 주민들의 집을 다니며 문을 두드릴 수 없게 되었다. 켈름의 현자들은 그를 동정하여 집집의 문을 시나고그로 가지고 가서 그가 그곳에서 두드릴 수 있게 했다. 이 켈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금요일 켈름의 랍비는 식사를 위해 물고기를 샀다. 그때 그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기도용 숄과 성구함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재킷 주머니 속에 물고기 머리를 아래로 하여 넣었다. 걸어가던 중에 이 물고기가 꼬리 지느러미를 펄떡이며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소. 물고기가 우리 랍비님을 때리다니. 켈름의 주민들은 물었다. 켈름의 현자들은 모두 모여 앉아 판결을 내렸다. 벌로써 그 불손한 물고기를 강물에 빠뜨리기로. 아, 켈름의 현자들이여, 우리는 언제 또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향료와 분뇨.
어느 날 한 남자가 도시에 와서 시장 안에 향료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사실은 가구를 주문하기 위해 목공소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면 먼저 향료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도중에 계피와 정향, 장미향수, 모략, 갈바눔, 알카넷, 그리고 그 밖에도 좋은 향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는 몇 걸음 못 가 안색이 새파래져서 비틀거리더니 시체처럼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다. 사람들이 남자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향료 가게 주인이 향기가 독한 소금을 맡게 했는데 그것도 허사였다. 어떤 자는 계피가루를 가지고 와서 냄새를 맡게 해보았지만 그래도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향료 시장에서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한 이 남자를 동정했다. 바로 그때 잘 차려입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목격했다. 신사는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만약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알고 있소. 신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곳을 떠나 한참 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는 동물의 분뇨를 수박 껍질에 담아서 돌아와 누워있는 남자 위에 몸을 구부리더니 그것을 그의 코에 갖다 댔다. 그 지독한 악취에 모두들 뒷걸음질 쳐서 구경하고 있으니 쓰러져 있던 남자가 눈을 뜨고 2번 정도 재채기를 한 뒤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을 본 나이 지긋한 향료 상인이 그 신사에게 말했다. 나리, 이 남자에게 이런 냄새를 맡게 하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만약 분뇨가 향료보다 뛰어난 각성제라면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산 셈이 됩니다. 신사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요. 나는 이 남자의 옷과 손톱이 불결한 데서 농부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가 기절한 것은 당신들이 팔고 있는 향료가 뿜는 기묘한 향 때문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오물 냄새야말로 그가 늘 맡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그를 소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탐정 카스코다. 테헤란에 카스코다라는 이름의 현명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수수께끼를 풀거나 도둑 잡는 일을 잘했다. 어느 날 도둑이 페르시아 왕의 보물전에 몰래 들어가 금과 귀중품을 훔쳐갔다. 그 도둑을 찾기 위해 경찰이 곳곳에 파견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카스코다를 부를 차례다. 왕은 드디어 그를 궁전에 불러들였다. 카스코다가 궁전에 도착하여 왕 앞에 나가 문안을 드린 뒤 이렇게 말했다. 폐하, 테헤란의 모든 도둑들을 불러 모아 주시면 누가 폐하의 궁전에서 도둑질을 했는지 가려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경찰에 명령하여 전 도시의 도둑들을 모두 붙잡아서 궁전 안뜰에 데리고 오게 했다. 그들이 정렬하자 베냐민 카스코다가 그들 앞을 걸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지막 남자에게 오자 그는 말했다. 누가 도둑인지 알았다.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도둑들이 궁전에서 나가려고 2-3 걸음 걷기 시작하자 카스코다가 소리쳤다.
왕의 보물전에 침입한 거기 있는 너, 누가 가도 좋다고 했느냐. 그 말을 들은 진짜 도둑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경찰에게 그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베냐민 카스코다는 말했다. 저자를 체포하라.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자다.